여러분은 평형을 할 때 양팔이 정말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양팔 같이 접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영상을 찍어보면 의외로 한쪽 팔이 먼저 물을 잡고 다른 팔이 조금 늦게 따라오거나 가슴 앞에서 손이 살짝 교차되는 모습이 자주 보입니다. 본인은 분명 같은 타이밍이라고 느끼는데 실제로는 좌우 리듬이 미묘하게 어긋나 있는 경우가 꽤 많은 것인데요. 모두 알다시피 평형은 양팔이 같은 동작으로 동시에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경기에서는 이런 비대칭이 실격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건 규정 자체는 아닙니다. 팔이 교차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호흡이 불안해지고 몸 중심이 흔들리고 결국 킥 추진까지 약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평형을 하면서 왜 이렇게 숨쉬기가 힘들지? 힘은 쓰는데 왜 앞으로 안 나가지? 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문제의 시작은 체력 부족보다 작은 팔 타이밍의 비대칭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자유형을 오래 하신 분들은 한쪽 호흡 습관 때문에 몸 사용이 미세하게 비대칭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형을 할 때도 무의식적으로 몸이 살짝 기울거나 자유형 롤링 습관이 남아 팔 궤도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또 레인 벽 쪽 물살이나 옆 레인의 파도처럼 작은 환경 차이만으로도 한쪽 팔이 받는 저항이 달라져 리듬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결국 평형에서 팔 교차는 생각보다 흔한 문제인데요. 오늘은 이 팔 교차가 왜 평형을 힘들게 만드는지, 그리고 왜 팔 비대칭이 킥, 호흡 불안까지로 이어지는지 알아보고 해결 동작까지 자세히 교정해 드릴게요. 평형을 어느 정도 배우면 대부분 팔 동작의 모양은 잘 따라합니다. 양팔을 벌리고 물을 잡고 가슴 앞으로 모은 다음 다시 앞으로 보내는 흐름까지는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대부분 평형처럼 보이는데요. 어떤 분은 오른팔이 먼저 물을 잡고 어떤 분은 가슴 앞에서 손이 교차되고 또 어떤 분은 양팔 궤도가 미묘하게 다르게 움직입니다. 문제는 본인이 이 차이를 잘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당연히 물속에서는 동시에 움직인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자, 팔이 비대칭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몸이 흔들립니다. 평형은 기본적으로 몸 중심이 안정되어야 킥에서 만든 추진력이 앞으로 전달되는데요. 팔이 어긋나면 그 힘이 옆으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힘은 쓰는데 생각보다 앞으로 잘 안 나가는 느낌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글라이드도 사라지게 됩니다. 평형은 한번 밀고 나가면 잠깐 앞으로 미끄러지는 구간이 있어야 하는데 팔이 교차되면 중심이 흔들리고 속도가 끊기면서 그 구간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매 스트로크마다 다시 출발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 호흡도 불안정해집니다. 몸 균형이 흔들리면 호흡 타이밍도 함께 흔들립니다. 어떤 스트로크에서는 편한데 어떤 스트로크에서는 갑자기 숨이 늦거나 급해집니다. 그래서 평형이 유난히 숨차고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팔 교차를 보면 내 팔 기술이 부족한가?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는 호흡 욕심 때문에 팔이 먼저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숨이 차기 시작하면 몸은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먼저 들고 몸을 먼저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팔을 급하게 당기게 되고 이때 가장 자주 나오는 것이 바로 한쪽 팔 먼저 당기기입니다. 예를 들어 몸이 먼저 물러가려고 하면 오른팔이 먼저 물을 잡고 왼팔이 늦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 동시 스트로크여야 할 평형팔이 순간적으로 교대 스트로크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팔 교차는 단순한 팔 모양의 문제가 아니라 호흡 리듬이 깨졌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팔을 억지로 맞추기 전에 호흡 리듬을 먼저 안정시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팔이 교차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동작 안에서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이에요. 함께 알아볼까요? 평형의 구조는 단순합니다. 팔 당김, 팔 모으기, 킥, 그리고 글라이드. 이 순서가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몸이 물을 끊지 않고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평형 교정에서는 팔만 따로 보지 않습니다. 팔의 동시 움직임, 호흡이 붙는 시점, 킥이 이어지는 타이밍을 하나의 흐름으로 함께 봐야 합니다. 먼저 팔 동작에서는 손 위치보다 양쪽 팔이 같은 느낌으로 물을 걸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한쪽만 먼저 열리거나 한쪽 팔꿈치가 먼저 접히면 손이 교차되기 전에 이미 몸 중심선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팔 교정은 손이 같이 나가느냐보다 양팔이 동시에 같은 압력으로 물을 잡느냐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평형 호흡은 고개를 따로 드는 동작이 아니라 팔이 물을 잡고 가슴과 어깨선이 자연스럽게 올라오면서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몸이 충분히 올라오기 전에 머리부터 먼저 들면 목에 힘이 들어가고 하체가 가라앉으면서 팔 타이밍까지 더 어긋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빨리 숨 쉬는 것이 아니라 몸이 올라온 뒤에 호흡이 자연스럽게 붙는지입니다. 평형킥은 팔과 따로 노는 동작이 아니라 팔이 정리되고 몸이 길어지는 순간 그 흐름을 이어 추진을 완성하는 동작입니다. 킥이 너무 빠르면 상하체가 분리되고 너무 늦으면 추진이 끊기고 글라이드가 짧아집니다. 가장 좋은 타이밍은 손이 앞으로 모이며 몸이 길어지는 순간에 킥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변화가 나타납니다. 팔 교차가 사라지면 갑자기 킥이 강해진다는 것이에요. 평형 추진력의 대부분은 킥에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팔이 비대칭이면 몸 중심이 흔들리고 타이밍이 늦어지면서 킥이 만들어낸 추진력이 옆으로 흩어져 버려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킥을 열심히 차도 생각보다 앞으로 잘 안 나갑니다. 하지만 팔 동작이 안정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킥이 제대로 물을 밀기 시작하고 몸이 튀어나가는 느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글라이드가 길어집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처음으로 이런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평형이 갑자기 가벼워졌다. 이 변화는 체력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타이밍이 맞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결국 평형은 팔이 물을 정리하고 상체가 자연스럽게 올라오며 호흡이 붙고 몸이 길어지는 순간 킥이 추진을 완성하는 흐름입니다. 이 연결이 맞으면 마지막에 자연스럽게 글라이드가 생깁니다. 이제 실제 연습에서는 3가지만 체크해보세요. 첫째, 양팔이 같은 모양인지보다 같은 시점에 같은 압력으로 물을 잡고 있는지 느껴보셔야 합니다. 둘째, 호흡을 고개로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몸이 올라오면서 자연스럽게 얻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셋째, 팔이 정리되고 몸이 길어지는 순간에 킥이 이어지고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이 3가지가 맞기 시작하면 평형은 힘으로 버티는 영법이 아니라 리듬을 타고 쉽게 갈 수 있어요. 오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평형에서 팔 교차는 단순히 팔 모양의 문제에서 끝나지 않는다고 하였죠. 팔 동시성의 무너짐이 호흡 리듬을 깨고 그 결과 킥 추진과 글라이드까지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평형을 편하게 만들고 싶다면 팔을 더 세게 젓는 것이 아니라 양팔이 동시에 물을 걸고 있는지, 호흡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지, 그리고 몸이 길어지는 순간 킥이 연결되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알려드린 3가지 기준만 꾸준히 맞춰가시면 여러분의 평형은 분명히 더 편해질 거예요. 모두 자신감을 가지고 오늘도 연습해보세요.